해외여행 갈 때 여권, 항공권은 챙기는데 휴대폰 속 이것들 때문에 공항에서 구금당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9년 경력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반드시 삭제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여행, 안전 팁이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반드시 삭제해야 할 것은 의심스러운 메시지와 대화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농담으로 나눈 대화, 설마 이것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오해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안 요원들은 AI 번역기로 모든 대화를 분석합니다. 폭탄, 죽이고 싶다, 때려부수자 같은 일상 표현도 위험 신호로 인식돼요. 제가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였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입니다. 20대 직장인 승객이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편이었는데요. 평소처럼 입국 심사를 받던 중 CBP 요원이 휴대폰 검사를 요구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승객은 카카오톡을 열어줬습니다. 문제는 직장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야근에 지친 동료가 공항 폭파하고 싶다고 스트레스를 표현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AI 번역기가 이걸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서 폭탄 테러 관련 대화로 분류됐습니다. 그 승객은 3시간 동안 별실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휴대폰 전체를 복사당했고 모든 대화 내역을 하나씩 설명해야 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아무리 해명해도 보안 요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비행기를 놓치고 다음날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직장 폭파단, 시험 테러단, 같은 그룹 채팅방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재밌는 농담이지만 외국 보안 요원들에게는 위험 신호예요.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더 꼼꼼히 살펴봐요. 특히 그룹 채팅에서 누군가 올린 과격한 표현이나 정치적 발언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행 계획이 정해지면 모든 메신저 앱을 점검하세요. 카카오톡, 왓츠앱, 텔레그램, 라인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마세요. 폭탄, 테러, 죽음, 파괴, 공격, 때리다 같은 단어가 들어간 대화를 찾아서 완전히 삭제하세요. 그룹 채팅방 이름도 바꾸거나 나가는 게 좋습니다. 직장 동료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여행 기간 동안만 대화방을 나간다고 설명하세요. 대부분 이해해 줄 거예요. 삭제할 때는 단순히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지우는 게 아니라 완전 삭제를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더보기에서 대화방 삭제를 누르고 왓츠앱은 디리트 차트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출발 하루 전에 급하게 지우면 실수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업무용 민감 자료와 기밀 정보입니다. 회사 업무로 찍은 사진 하나 때문에 산업 스파이로 몰릴 수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보안 요원들은 업무용 자료를 국가 기밀이나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특히 기술, 제조업, 연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례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브라질 엔지니어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남성이 미국 출장을 가던 중이었어요.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이 엔진 부품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CBP 요원들이 휴대폰을 검사하다가 설계도와 부품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그들 눈에는 이게 군사용 기술을 빼돌리려는 산업 스파이로 보였던 거죠. 아무리 합법적인 업무 자료라고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엔지니어는 이틀 동안 구금됐어요. 회사에서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고 상사가 전화로 확인해줘야 했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업무였는데도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런 일이 최근 들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안 검색이 훨씬 까다로워졌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관련 기술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또 다른 케이스는 연구원이었어요. 대학에서 화학 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학회 참석차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실험 데이터와 논문 초안을 휴대폰에 저장해 뒀었어요. 화학 공식과 실험, 사진들이 생화학 무기 개발로 오해받을 뻔했습니다. 문제는 사진 속 배경까지 체크한다는 거예요. 업무 환경을 찍은 셀카 하나에도 뒤쪽 모니터나 화이트보드에 중요한 정보가 보일 수 있거든요. 보안 요원들은 이런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회사 내부 문서는 모두 정리하세요. 설계도, 회의 자료, 프레젠테이션 파일 같은 건 여행 전에 미리 백업해두고 휴대폰에서는 완전히 삭제하세요. 이메일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로 받은 업무 자료들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돼 있을 수 있어요. 특히 PDF 파일이나 엑셀 시트 같은 건 의심받기 쉽습니다. 사진 갤러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점검하세요. 작업 현장, 회의실,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들은 배경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도 뒤쪽에 중요한 자료가 보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도 일시적으로 끄세요.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같은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결돼 있으면 삭제한 파일들도 클라우드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여행 기간 동안만 동기화를 중단하고 돌아와서 다시 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미리 알려두세요. 해외 출장이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상사나 보안 담당자에게 상의하는 게 좋아요. 큰 회사들은 이미 해외여행 시 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위치 정보와 사진 메타데이터입니다. 예쁘게 찍은 여행 사진이 여러분을 스파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사진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정보가 숨어 있어요. GPS 좌표, 정확한 촬영 시간, 사용한 기기 정보까지 모든 게 기록됩니다. 군사시설이나 공항, 정부 건물 근처에서 찍은 사진은 특히 위험해요. 보안 요원들은 이런 메타데이터를 전문 프로그램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중국 관광객 사례였어요. 괌 여행을 간 20대 여성이 투몬 해변에서 예쁜 석양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는데 문제는 배경에 미군 기지가 보였다는 거였어요. 그냥 풍경 사진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입국 심사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CBP 요원들이 사진을 분석해 보니 정확한 GPS 좌표와 촬영 시각이 나왔어요. 미군 기지 경계 펜스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오후 6시 32분에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게다가 연속으로 여러 장 찍어서 감시 목적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그 관광객은 스파이 혐의로 5시간 동안 조사받았어요.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모두 확인당했고 과거 여행 기록도 샅샅이 뒤져졌습니다. 결국 단순 관광객으로 판명됐지만 그 경험은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근처에서 찍은 사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활주로나 관제탑이 보이는 사진은 테러 준비 단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 케이스 중에는 항공 덕후 승객도 있었어요. 비행기를 정말 좋아해서 공항에서 항공기 사진을 수백 장 찍어둔 분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테러리스트가 항공기 구조를 파악하려고 찍은 사진으로 의심받았거든요. 위치 정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찍은 사진도 정확한 주소가 노출돼요. 보안 요원들은 이 정보로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글 포토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는 더욱 위험해요. 자동으로 위치별로 사진을 분류해 주잖아요. 이게 보안 요원들에게는 완벽한 감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동선이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휴대폰 설정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이폰은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치 서비스, 카메라를 찾아서 위치 정보 저장을 끄세요. 안드로이드는 카메라 앱 설정에서 위치 태그 저장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기존에 찍어둔 사진들도 점검해야 해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정보 보기를 누르면 위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항, 군사시설, 정부 청사, 원자력 발전소 같은 민감한 장소 근처에서 찍은 사진은 모두 삭제하세요. 특히 해외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현지 공항이나 관공서, 경찰서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심코 찍은 거리 풍경 사진에도 민감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 자동 백업도 일시적으로 끄는 게 좋아요. 구글 포토는 백업 및 동기화를 끄고 아이클라우드 사진도 비활성화하세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확인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도 위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과거 게시물들을 점검해서 민감한 위치 정보는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할 항목은 의심스러운 앱들과 브라우저 기록입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VPN 앱 때문에 범죄자 취급받고 싶지 않으시죠? VPN, 토르 브라우저, 암호화 메신저 등은 완전히 합법적인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는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보안 당국은 이런 앱들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봐요. 한국 IT 직장인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 해외 서버에 접속하려고 업무용 VPN 앱을 설치해뒀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뉴욕 출장을 가던 중 JFK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CBP 요원이 휴대폰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인은 순순히 휴대폰을 건넸어요. 요원이 앱 목록을 확인하다가 VPN 앱을 발견하곤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왜 이런 앱이 필요한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계속 추궁했어요. 아무리 업무용이라고 설명해도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회사 증명서를 보여줘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6시간 동안 별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 전체를 복사당했습니다. 회사 상사가 직접 전화로 확인해줘서야 풀려날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토르 브라우저 사용자들이에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브라우저라고 해서 다크웹이나 불법 사이트 접속용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단순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케이스 중에는 대학원생도 있었어요. 논문 연구를 위해 해외 자료를 찾다가 접근이 막힌 사이트들이 있어서 VPN을 사용했던 건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학술 목적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이었어요. 브라우저 검색 기록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여러분이 무심코 검색한 내용들이 테러나 범죄와 연관 지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학 실험이나 폭발물 제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암호화 메신저 앱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그널, 텔레그램, 위커미 같은 앱들은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일반 사용자들도 프라이버시를 위해 쓰는 건데 오해받기 쉽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폴더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이 중에 의심스러운 내용이 포함된 PDF나 문서 파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폭탄 제조법이나 해킹 툴 같은 걸 호기심으로 다운받아 넣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VPN 앱부터 정리하세요. 여행 기간 동안만 삭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VPN 서비스는 계정 정보만 있으면 언제든 재설치할 수 있어요. 토르 브라우저나 암호화 메신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시로 삭제했다가 나중에 복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대화 내용은 미리 다른 곳에 백업해 두세요. 브라우저 기록은 완전히 삭제해야 해요. 크롬은 설정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선택하고 모든 항목을 체크하세요. 사파리는 방문 기록 및 웹사이트 데이터 지우기를 누르면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도 비워야 합니다.
특히 연구 자료나 업무 관련 문서들 중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파일들은 모두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우세요. 앱 구매 내역도 숨길 수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VPN이나 보안 앱들을 숨김 처리하면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삭제하기 부담스러우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복구 계획을 세워두세요. 어떤 앱들을 다시 설치할지 미리 메모해 두면 편해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은 삭제된 파일과 복구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삭제 버튼만 눌렀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 장비로 다 복구할 수 있어요. 보안 요원들은 전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해서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해서 분석합니다. 휴지통 비우기만으론 절대 부족해요. 여러분이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하는 그 파일들이 실제로는 휴대폰 저장 공간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콜롬비아 인플루언서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20대 여성으로 패션 관련 SNS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들을 미리 삭제했어요. 특히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초안들을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문제가 생겼어요. CBP 요원이 휴대폰을 전문 장비에 연결해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삭제했던 게시물 초안들이 그대로 복구됐습니다. 임시 파일 형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인플루언서가 지운 내용 중에는 미국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글과 정부 관료들을 조롱하는 밈들이 있었어요. 삭제했다고 생각했지만 휴대폰 캐시 메모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4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입국 거부 위기까지 갔어요. 더 무서운 건 사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이지 않게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몇 달 전에 찍었던 사진도 그대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 충격적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한국 대학생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후쿠시마 원전 근처를 지나가면서 호기심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 도착 후 일본 경유지에서 찍은 사진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보안 당국이 그 학생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분석했던 거예요. 삭제된 사진들까지 모두 복구해서 확인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임시 파일과 캐시 데이터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앱을 실행할 때마다 수많은 임시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이런 파일들 속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방문했던 웹사이트, 검색했던 키워드, 다운로드했던 파일들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메신저 앱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이나 왓츠앱에서 대화를 삭제해도 데이터베이스 파일에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았다면 캐시 폴더에 복사본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완전히 삭제해야 할까요? 먼저 휴지통과 최근 삭제된 항목을 완전히 비우세요. 아이폰은 사진 앱에서 최근 삭제된 항목을 열고 모두 삭제를 누르고 안드로이드는 갤러리 앱의 휴지통을 확인하세요. 임시 파일과 캐시 메모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폰은 설정에서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을 들어가서 각 앱별로 캐시를 삭제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설정에서 앱 관리로 들어가서 개별 앱의 캐시를 지우면 됩니다. 전문 삭제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앱들은 삭제된 공간에 무의미한 데이터를 여러 번 덮어서서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폰용으로는 iSkysurf나 닥터 클리너 같은 앱이 있고 안드로이드는 CC리너나 Secure Delete가 유명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장 초기화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필요한 앱들만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중요한 연락처나 사진은 미리 다른 곳에 백업해 두는 걸 잊지 마세요. 클라우드 백업 연동도 일시적으로 해제하세요.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거를 막아야 해요. 로컬에서 삭제해도 클라우드에 남아있으면 소용없거든요.
여섯 번째 생존 전략은 공항에서의 실전 대처법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공항에서 휴대폰 검사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TSA와 CBP는 완전히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남성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출장을 가던 30대 회계사였는데 JFK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이었어요. CBP 요원이 휴대폰 검사를 요구했는데 그분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기밀이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요원이 계속 압박하자 결국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당황해서 일관성 없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니까 더 의심스럽게 본 거죠. 결국 3시간 동안 별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변호사 요청 권리가 있었어요. 또한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이라면 회사 법무팀 연락처를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권리를 알고 있었다면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TSA와 CBP를 구별하는 거예요. TSA는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보안 검색대에서 물리적인 위험물만 검사합니다. 이들은 휴대폰 내용을 볼 권한이 없어요. 반면 CBP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입국 심사 단계에서 디지털 기기까지 검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가장 현명한 대처를 한 승객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편이었는데 입국 심사에서 휴대폰 검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검사 이유를 물어봤어요. 요원이 일상적인 검사라고 답하자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협조하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과정을 기록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이런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의심을 줄여줬고 간단한 확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휴대폰 잠금 해제를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도 중요해요. 먼저 정중하게 검사 이유를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의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일상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입국을 거부당할 위험도 있어요. 이때는 협조하되 과도한 요구에는 변호사나 영사관 연락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공항에는 24시간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낫대요.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검사 과정을 기록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보안 요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기록되는 걸 싫어해서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요청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동행자가 있다면 상황을 알려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현재 상황을 문자로 알려두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회사 출장이라면 상사나 법무팀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하세요. 급하게 서두르면 의심받기 쉽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7번째 프로팁은 전문가들의 고급 보안 전략입니다. 외교관이나 기업 임원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할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임시 휴대폰 사용, 암호화된 원격 백업, 단계적 복구 시스템 등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행이 훨씬 안전하고 편해져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익혀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예요. 한 IT 기업 CEO의 클린폰 전략을 소개받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10년간 이 방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번도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임원으로 미국, 중국, 유럽을 자주 오가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여행 전용 휴대폰을 따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이랬어요. 메인 휴대폰은 집에 두고 여행용으로 따로 추가로 준비한 중고 아이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폰에는 최소한의 앱만 설치하고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구글맵, 번역, 앱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연락처는 종이에 적어서 따로 보관하고 업무 관련 자료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저장합니다. 만약 공항에서 휴대폰 검사를 요구받아도 볼 게 없으니까 문제될 일이 없어요. 정말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지인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요. 해외 공관 근무를 할 때 보안 교육에서 배운 건데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해 줬습니다. 핵심은 여행 중에는 민감한 데이터를 휴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호화된 원격 백업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예요.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 말고 더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죠. 프로톤 드라이브나 트리플렉스 같은 서비스는 정부 기관에서도 해킹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여행 전에 중요한 데이터를 이런 서비스에 백업해두고 휴대폰에서는 완전히 삭제하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다운로드할 수 있고 귀국 후에는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가장 스마트한 승객은 변호사였어요. 국제소송 업무로 자주 해외에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2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일상용이고 하나는 여행 전용이었어요. 여행 전용 폰은 정말 깨끗했어요. 기본 앱들만 설치되어 있고 개인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락처도 비어 있었어요. 필요한 번호들은 모두 암호화된 메모 앱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만 복사해서 사용했습니다. VPN도 목적지 도착 후에 설치하는 게 포인트예요. 출발 전에 미리 설치해두면 공항에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대신 신뢰할 만한 VPN 서비스의 계정 정보만 메모해두고 필요할 때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단계적 복구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떤 순서로 데이터를 복구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복구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중고 스마트폰 하나를 여행 전용으로 준비하세요.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걸 구할 수 있어요. 이 폰에는 정말 필요한 앱들만 설치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 서비스에 백업하고 여행 중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귀국 후에 메인폰으로 모든 걸 옮기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8번째이자 마지막 완벽 가이드는 30일 완벽 준비 계획과 전체 요약입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30일 전부터 단계별로 준비하면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사용해온 개인적인 루틴을 공개할게요. 이 방법으로 한 번도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4주 전부터는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 정리를 시작하세요. 이때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카카오톡, 왓츠앱, 텔레그램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문제될 만한 대화들을 찾아보세요. 폭탄, 테러, 죽음, 파괴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메시지들을 체크하고 친구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그룹 채팅방 이름도 이때 바꾸는 게 좋아요. 직장 폭파단, 시험 테러단 같은 재미있는 이름들이 해외에서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거나 잠시 나갔다가 여행 후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3주 전에는 업무용 민감 자료를 백업 후 삭제하세요. 회사, 문서, 설계도, 회의 자료 같은 걸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고 휴대폰에서는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이때 이메일 첨부 파일과 다운로드 폴더도 함께 정리하세요. 배경의 모니터나 화이트보드가 보이는 사진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무심코 찍은 셀카 속의 중요한 업무 자료가 보일 수 있어요.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도 이때 확인해서 자동 백업을 일시 중단하세요. 2주 전에는 사진 메타데이터 정리와 위치 정보 설정을 변경하세요.
휴대폰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 정보 저장 기능을 꺼두고 기존에 찍어둔 사진들의 GPS 좌표를 확인해 보세요. 공항, 군사시설, 정부 청사 근처에서 찍은 사진들은 모두 삭제하는 게 안전해요. 구글 포토나 아이클라우드 자동 백업도 이때 멈춰두세요. 위치별로 분류된 사진들이 보안 요원들에게는 완벽한 감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들도 점검해서 민감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건 삭제하세요. 일주 전에는 의심스러운 앱 삭제와 브라우저 기록을 정리하세요. VPN, 토르 브라우저, 암호화 메신저 같은 앱들을 임시로 삭제하고 나중에 재설치할 계획을 세우세요. 브라우저 검색 기록도 완전히 지우고 다운로드 폴더를 비우세요. 앱 구매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앱들을 숨김 처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완전히 삭제하기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3일 전에는 완전 삭제 작업과 임시 파일 정리를 하세요. 휴지통과 최근 삭제된 항목을 모두 비우고 각 앱의 캐시 메모리를 정리하세요. 전문 삭제 앱을 사용해서 덮어쓰기 작업을 하거나 가능하면 공장 초기화를 고려해 보세요. 출발 당일에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모든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여행 전용 휴대폰이 있다면 필요한 앱들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공항에서는 침착한 대응과 권리 행사가 중요해요. TSA와 CBP를 구별하고 휴대폰 검사 요구를 받으면 정중하게 이유를 물어보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프로팁으로는 전문가 수준의 보안 전략을 활용하세요. 여행 전용 휴대폰 사용, 암호화된 원격 백업, 단계적 복구 시스템 등을 적절히 전에 조합하면 정말 안전한 여행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휴대폰은 디지털 정체성 그 자체예요. 이어 10가지 전략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더 많은 여행 꿀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